안녕하세요. 경북의 고3 학생 여러분, 사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장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바로 2015 교육과정에 맞추어 바뀐 수능 체제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 첫 해입니다. 작년에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이고 걱정도 되실 것으로 압니다. 변화된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 둘째, 수도권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선발 방법, 선발 인원,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에 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선발하는 약학 계열 학과의 전형별 선발 방법과 모집 인원,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먼저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표기 방식의 변경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고3부터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제한이 거의 없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교과와 과학 탐구 과목의 경우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과목의 이수 여부 및 위기에 따른 선택 이수 여부를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능 응시 과목에 있어서 수학의 경우 선택 과목으로 지원 조건을 두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앞 시간에 그와 관련하여 언급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보시면 물리2와 기하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와 과목 평균은 표기가 되지만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도와 수강자 수가 표기되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로 9등급제를 적용하여 등급으로 표기가 되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취도와 각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제공이 됩니다. 원점수 80점 이상은 성취도 A, 원점수 60 이상 80점 미만은 성취도 B, 60점 미만은 성취도 C로 표기가 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2의 경우 성취도 A를 취득한 학생 수의 비율, 즉 원점수 80점 이상의 학생 수 비율이 30%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성취도 ABC로 반영이 됩니다. 종합전형의 경우 일반 과목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 또는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과 관련한 과목들을 위계에 맞게 어떻게 이수했는지,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수강하면서 보인 학업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준비도와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은 평가 요소 중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과전형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며 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대학이 다수이며 정성평가하는 성균관 대학도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5%, 10%, 2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 모집 요강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여 부가점을 주는 대학과 성취도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과 같이 등급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고려대와 서강대는 성취도별 학생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내신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과 3과목 또는 4과목 등 성취도가 우수한 몇 개의 진로 선택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끝으로 단위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올해의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대학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에 따른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영대학은 대체로 70여 개의 대학입니다. 미반영대학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미반영대학 중에 예년처럼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별도로 두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2, 3학년에 편성해 두고 있으며 특히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 거의 없을 것이고 자연계의 경우 과학 2 과목이 모두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일반 선택 과목이 2, 3개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3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30% 또는 40%를 반영하게 된다면 2, 3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이 내신을 결정하게 되므로 학생들 사이에 내신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학년 1학기에 일반 선택 과목이 내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전과목 반영하는 대학이고 경희대 자연계열은 4과목, 한양대에서 한경대까지는 3과목을 반영하고 경희대 인문계열과 가천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만 반영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권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각 성취도에 따른 학생 수의 성취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고려대와 서강대가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성균관대는 정성평가를 합니다. 2022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반영 비율은 20%이며 이수 단위를 반영하고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각각 20점, 15점, 10점으로 환산합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하며 성취도에 따른 성취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인문계열의 학과에 지원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반영하고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4과목을 반영합니다. 영남대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비율이 5%이고 3과목을 반영하며 성취도에 따라 1등급, 3등급, 5등급으로 반영합니다. 고려대의 경우도 전 과목을 반영하며 1 플러스 성취도 A의 비율 나누기 100으로 변환 성취 등급을 환산하여 반영하므로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의 경우도 A는 25점, B는 15점, C는 5점으로 일반 선택 과목의 내신 산출 점수에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특이하게 학업 수월성 10점, 학업 충실성 10점으로 정성평가를 합니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이수 정도와 과목에서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교과 전형은 교과 60% 플러스 서류 40%로 선발하는데 서류평가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광운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학생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를 할 때 우선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 집중하시고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도 반드시 A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 비율을 두고 있는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에 집중하되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의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내신 산출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물리2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은 값과 을의 성취 비율은 각각 50%와 20%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성취 비율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 환산식은 1 플러스 A의 성취 비율 나누기 100입니다. 따라서 값은 1 플러스 100분의 50으로 1.5등급, 을은 1 플러스 100분의 20으로 1.2등급입니다. 따라서 두 학생의 경우 A를 받은 학생 수 비율이 적은 학교의 을 학생의 내신 등급이 값보다 0.3등급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800점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갑의 경우 취득 성취 비율 나누기 2 플러스 성취도 하단 성취 비율의 합이므로 갑의 경우 2분의 50 플러스 하단인 B 이하 비율이 50이므로 75점이 되고 을의 경우는 2분의 20 더하기 하단 비율 80을 하면 90점으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 학생의 점수차는 15점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성취도 A, 즉 원점수 80점 이상의 학생 수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 내신의 덕을 보는 평가 방식입니다. 나머지 경북대의 경우는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만 반영하고 단순히 성취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A는 25점, B는 15점, 성취도 C는 5점으로 갑, 을 두 학생 모두 25점으로 평가받아 진로 선택에서는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목 선택이 정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로 서울대의 경우입니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정시에서 교과 이수에 따라 추가 가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부과를 합니다. 서울대는 교과 이수 유형에 따른 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수 유형에 따라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최상위 학생들은 당연히 유형 2 중에서 2개 이상 충족하여 2점의 가산점을 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인문계열은 수학, 사회 교과로 이수 유형을 충족해야 할 것이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 교과로 이수 유형을 충족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교과 이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의 경우 유형 1, 유형 2 충족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회 교과에서 이 학생은 일반 선택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만 이수하여 유형 1의 2개 조건을 충족해서 가산점은 1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아마 자연계열로 지원한 학생인데 수학 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과학 교과에서 유형 2 조건인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또는 일반 2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형 1의 2개 조건을 충족해서 역시 가산점 1점을 부여받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로 보이며
수학교과에서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이수하여 유형 2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2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학생은 자연계열학과 지원자로 보이고 수학교과에서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이수하여 유형 1, 2를 모두 충족하였고 과학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인 물투, 생투 2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2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2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최우수 학생들 중에서 인문계열 모집단위 희망자는 수학과 사회교과,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학과 과학교과로 유형 2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과전형을 노리는 학생들도 내신 준비를 할 때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